그거 이상하다. 이거를 왜 여기다 놨을까? 뭔가를 했는데 그거 하기 전으로 네. 되돌리고 싶다고 하는 웨딩홀과 음식점 그리고 장미 꽃길이 있는 곳. 한켠에는 등산로가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등산로. 이곳을 핏빛으로 물들인 건 2018년 8월 19일 오전 9시 40분경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등산로길 주차장을 순찰하던 직원은 주차장 인근 숲을 속에서 커다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비닐봉지. 숲을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객이 비닐봉지 쓰레기 담아서 버린 줄 알고 분리수거하려고 안 열어봤는데 뭐 세상에 사람 머리였어요. 시신은 머리와 몸통, 다리가 분리돼 있었고 당시 8월의 뜨거운 열기는 사체를 더욱 부패시켜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담요로 쌓인 머리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몸통은 무릎 부위가 절단된 채 검은색과 흰색 비닐봉지 이렇게 나눠 담겨졌었는데 비닐봉지는 2-3m 간격으로 각각 발견됐습니다. 사체가 보란듯이 눈에 띄는 장소에 있다는 건 무슨 신호일까? 자신을 잡아볼 테면 잡아보란 범인의 대담한 사인일까? 아니면 시신을 은폐할 여유가 없었던 실수일까? 하지만 우발적인 범죄라기엔 살해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고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물건 또한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은 계획살인의 무게를 두고 피해자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패한 사체에서 어렵게 지문을 조회해서 피해자가 50대 남성 안 씨로 특정이 됐는데요. 주민등록상 경기도 모처에서 일했던 걸로 나왔는데 여기도 몇 년 전에 살던 곳이라서 최근까지는 어디서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 부검 결과 부패가 심해서 정확한 사인도 알 수 없는 상황. 경찰은 안 씨가 8월 10일 마지막 통화를 했다는 점을 확인해 그날을 전후로 살해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날짜에 피해자 동선 확인했고요. 다수 CCTV 영상 확보해서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차량을 하나 발견했어요. SUV 차량이 심야에 전조등도 안 켜고 서울대공원에서 운전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캄캄한 공원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듯 불을 끈 채 운전했던 의문의 SUV. 경찰은 차량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고 고요했던 장미 정원이 핏빛으로 물든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18년 8월에 서울대공원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시신 발견 장소가 대공원 이제 장미 언덕 옆 산책로 수풀입니다. 사람도 이제 자주 오가는 곳이었고요. 뭐 근처에 말 그대로 대공원이기 때문에 사람 다니는 길, 예식장, 식당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이곳이 한 곳에 이렇게 봉지를 모아둔 게 아니라 한 봉지씩 2m에서 3m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봉투 색깔도 좀 달랐었고, 이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제가 일단 부지 사진은 좀 뽑아왔습니다. 항공 사진을 뽑아왔었고요. 서울대공원이 워낙 넓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북동쪽에 가장 위치해 있는 말 그대로 좀 끝부분, 끝쪽이죠. 네,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이 토막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거 이상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저기 멀리 강원도에 뭐 어디 산에 논밭에 이렇게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바다나 어디 이렇게 강에 던지면 그게 되지. 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야 이거 그냥 대놓고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는 거야? 너무 희한한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도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건 범인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왜 여기다 놨을까? 그럼 자기가 자주 가본 데, 그러니까 이 대공원은 범인의 입장에서는 와본 데였을 것이고, 네. 뭐 아주 익숙하다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친밀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네. 그런 곳일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왜 토막을 냈냐 이 말이에요. 토막을 낸다고 신원을 못 찾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문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신원을 없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단순히 그러면은 이제 이 유기의 편의성이라고, 아니 토막 몇 개 낸 거랑 그러면 토막 냈으면은 각각을 별도로 멀리 박춘봉이나 이런 애들처럼
나눠서.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그 설치류들이 먹게끔 뜯어 먹게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모든 거에 정반대예요. 그냥 쉽게 발견되고 토막 낸 것도 그렇게 의미도 없고 버린 것도 의미도 없고. 네. 아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 범인의 불안정성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범인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다 실패한 아니면 애매한 계획을 했으나 완수하기가 좀 약한 그런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완벽한 체계형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네. 체계형은 아니고 네. 하려고 했다가 못하니까 네. 두렵고 겁이 나니까 제일 생각나고 그런데 그냥 던져버리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서울대공원의 북쪽 끝 모서리에 한 것도 일단은 자기가 보기에 거기 기억에 숲이 뭐 있고 뭐 그렇죠, 주변에 예. 이런 게 있는데 공원에 가긴 가더라도 그래도 후미진 곳은 찾고 싶고 뭐 이런 그렇죠. 느낌. 그런 형태인 거죠. 네. 근데 후미지 곳이라 하더라도 경비원이 있고 청소원이 있고 저기 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 생각은 못한 거죠. 왜? 빨리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또 나눠진 그 모양을 또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봉투 2개에 나눠서 발견이 됐는데 머리는 이제 담요에 한번 쌉니다. 쌌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몸통을 이제 무릎 부분 절단돼 가지고 몸통 무릎이 있었고.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봉투 색깔도 달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한 봉투를 뭐 준비를 해가지고 같은 종류 봉투가 아니라 뭐 눈에 띄는 봉투 그냥 골라가지고 그렇죠, 예. 담은 뭐 이런 상황. 그렇죠. 준비된 게 아니라 네. 있는 대로 없으면 다른 걸로 이런 형태죠. 머리를 그럼 한번 담요로 감싼 거는 뭐 그래도 안 보고 싶은 그런. 그렇죠. 언두인 같은 형태, 네.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그런 면식범 같은 뭐 그런 이 거. 면식범은 아니고 그냥 네. 언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했는데 그거 하기 전으로 네. 되돌리고 싶다고 하는 심리적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면식범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렇다면 그 범죄는 계획성이 아니라 우발적이라는 거. 우발적인데 계획적으로 여기는 계획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신이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작용하긴 하지만 이게 순찰 코스 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왜 며칠 있었던 거야? 순찰 코스 지난번에 왜 못 발견한 거지? 뭐 이게 어느 기간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수찰한다고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이런 데 큰데 수찰을 꼼꼼하게 하진 않죠. 사실. 워낙 넓기 때문에요. 그렇죠. 또 여름이고 나름대로 숲을 우거진 곳에 있었다는 것도 부패를 좀 촉진하는. 그렇죠. 부패를 촉진한 거고 네. 안 보인 상태니까 못 발견했을 수도 있는 거죠. 며칠이 지나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CCTV상에 촬영된 것인데요. 9일 전입니다. 8월 11일 밤이었고요. 바로 옆에 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차장 쪽에 SUV가 불을 끄고 운전을 했던 게 잡혔습니다. 이게 SUV는 보통 이제 좀 차량이 트렁크도 좀 크고 뭐 운반하기 좀 좋은 차량이고요. 또 이제 불을 끄고 운전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밤이기 때문에 도로면은 사실은 이게 좀 내가 불을 끄고 운전했는지 깜빡할 수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어두운 공원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내가 불을 끄면 내 헤드라이트 앞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거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차 번호가 나오질 않게 조용히 네. 스텔스형으로. 근데 또 바보짓이죠. CCTV는 웬만큼 다 찾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하는데 네. 차량 불도 끄고 뭐 시신 토막도 내고 어딘가에 두고 하는데 계속 뭔가 하나씩 안 맞는. 그렇죠. 완벽하지 않죠. 그냥 누가 봐도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자기는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형태인 범죄자 같아요. 이 범인의 프로필이 조금씩 잡혀가는 상황에서 경찰이 CCTV를 통해서 수사를 이어나갔는데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1시 40분경 서울대공원 외곽에 위치한 장미 언덕을 전조등도 켜지 않고 나타난 수상한 차량. 경찰은 안 씨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곳이 안양에 위치한 노래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노래방 인근의 CCTV를 조사한 끝에 CCTV에 찍힌 동일 차량이 노래방 근처에 정차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는 순간 경찰은 노래방 주인인 34살 변 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21일 오후 4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변 씨는 체포되던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인 거 인정합니다. 자세한 건 조사받으면서 이야기할게요. 토막 살인을 하고도 너무나도 자신있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변 씨.
경찰은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노래방에서 토막냈다는 자백을 받았고 안양에 있는 변 씨의 노래방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신 훼손 범행이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정말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변 씨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은 치밀했습니다. 간판불을 끄고 A4 용지에 유성펜으로 휴가라고 써서 문에 부착한 후 범행 흔적을 차근차근 지워 나갔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린 피해자의 피를 락스로 닦아 범행 흔적을 지운 다음 같은 날 새벽 5시 20분경 주워온 큰 비닐 위로 피해자의 사체를 굴려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체 무게가 혼자서 운반하기는 무거우니까 피해자 사체를 톱으로 토막내서 운반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서 접이식 톱 사와서 피해자 사체 손괴한 거고요. 혈흔 반응 검사에서 카운터 앞쪽과 화장실 등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고 범행에 쓰인 칼은 카운터 위에, 시신 훼손에 쓰인 톱은 의자 위에 각각 놓여 있었습니다. 통상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흉기를 버리거나 감추지만 변 씨의 경우는 범행 도구를 그대로 현장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기괴했던 것은 그가 살인사건을 저지른 노래방에서 계속 생활을 했고 시신 유기에 썼던 차도 계속 타고 다니는 등 일반인들이 하는 행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범행 과정도 일반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쟁반 위에 놓여져 있던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의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안목 부위를 다시 찌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식칼로 여러 차례 그어 그 무렵 피해자를 목 부위의 과다출혈로 사망케 하였다. 단순히 사이코패스의 소행일까 아니면 숨진 안 씨와 원한 관계에 있었던 것일까? 변 씨가 감춘 범행 동기를 찾는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체포되자마자 순순히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은닉 관련된 정황도 살펴봤습니다. 이게 물론 본인 진술에 의해서 된 부분하고 현장 감식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요. 좀 이런 부분들 본인의 이후의 행동들을 좀 본다면은 앞에서 얘기한 프로필과 그 다음에 어떤 진실성 여부는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혼자 한 거죠. 혼자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뭘 감추려고 했지만 CCTV가 다 있었잖아요, 주변에. 네. 노래방 인근에. 지문은 확실히 나왔고 그냥 그것이 거기서 훼손돼서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겠고. 네. 근데 이제 명확한 거는 노래방 안에서 죽이고 토막내고 갖다 버렸다. 이게 이제 이 범인의 얘기죠. 그리고 딱히 거기서 뭐 특별히 달랐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이 살인 방법 이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은 쟁반 카운터 위에 있던 식칼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찌르고 몸 돌리니까 다시 또 앞쪽 찌르고 여러 차례 또 얼굴도 긋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목이랑 얼굴 쪽에 그러니까 좀 네. 분노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쎄 이게 피해자가 술이 취해갖고 이게 움직일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약간 무력화됐던 건지 네. 무슨 결박을 지은 건 아닌 것 같고 카운터가 공격 시작 지점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럼 뭔가 돈 문제였던 네. 아니면 뭔가 뭐 손님하고 주인 사이에 언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계획이었다고 하면 유인을 했거나 네. 기습을 했거나 근데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카운터가 사람이 언제 들어올 수 있는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일 테니까요. 이 사체를 옮기기 위해서 훼손을 했는데 이 범행 도구들을 그대로 노래방에 둡니다. 보통은 이제 범행 도구도 유기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범인들이. 그리고 나서 이 차량도 예를 들어서 옮기기 위한 렌트카도 빌리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본인 차를 쓰고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네. 뭔가를 딱히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했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한 거고. 무감했던 건가요? 그냥 그렇죠.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만약에 그 정도로 했으면 지문을 없애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체를 더 훼손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게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우발적이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결국 이 원하지 않는이란 말이 묘하긴 하지만 살인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냥 두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건 이 사람의 심리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건가요? 약간 좀 묻어내 무감각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무감각. 전체적으로. 네. 네. 약간 인지가 좀 바보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약간 좀
감각이 좀 덜한 네.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해 현장에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똑같이 그렇죠. 살아라고. 자, 도대체 변 씨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살해 동기 뭔지 경찰 수사 결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변 씨는 주변 이웃들과 교류가 없었고 그에 대해 아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한 1년 전쯤 노래방 열었나? 좀 특이했어요. 보통은 홍보 좀 해달라고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부탁도 하고 인사도 할 겸 밥 먹으러 올 텐데 뭐 그런 적이 한 번이 없어. 오고 가고 하면서 인사를 좀 나누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소문 듣자 하니까 노래방에서 먹고 자고 한다 그러긴 했어요.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원룸에서 살던 변 씨는 모아둔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2017년 10월 안양에 있는 노래방을 임대한 후 여기로 아예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한켠에 모니터 3대를 설치한 후 손님은 최소 한만으로 받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게임만 하면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의 게임만 하고 하루에 몇 팀 안 되는 손님만 받으니까 수익에 적어서 매달 적자가 누적돼서 경제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안 씨 살해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경찰 조사 결과 변 씨의 살해 동기는 황당했습니다. 피해자 안 씨가 노래방 도우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피의자 변 씨랑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안 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는 건 불법이니까 이걸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에 변 씨가 화가 나서 살해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안 씨가 그날 처음 온 손님이라는 거예요. 초면엔 안 씨를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경찰 신고 협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변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신고되면은 영업정지랑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노래방에서 게임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해했어요. 자신만의 공간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 사람을 죽였다는 진술, 어디까지 사실인 것일까? 경찰은 유기 장소 선택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수풀이 많은 곳에 숨기고 싶었는데 근처 찾아보니까 서울대공원에 수풀이 많아서 거기에 버린 거예요. 살해 동기부터 사체 유기 수법까지 너무나도 단순하게 진술하는 변 씨. 하지만 초범인 변 씨가 일면식도 없는 안 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기에 경찰은 원한 관계와 금전 문제, 여성 문제까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안 씨의 지인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노래방이 안 씨가 일했던 식당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 근데 안 씨 성격상 뭐 식당이든 노래방이든 가는 곳만 가요. 안 씨는 늘 같은 노래방에 갔다는 진술. 그날 안 씨의 노래방 방문은 처음은 아닌 듯 했습니다. 과연 피의자 변 씨와 피해자 안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일까? 정말 우발적인 살인인 것일까? 아직도 살인의 이유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회관계가 굉장히 단절된 듯한 인상을 보이고요. 게임에 굉장히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일단 보통 이제 영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장사를 할 목적이 있을 텐데 손님을 최소한만으로 받았다. 이게 사실 장사를 위한 공간인지 뭐 본인 게임을 위한 공간인지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히키코모리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런데 특별히 사회성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냥 거기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뭐 혼나고 막 그러니까 잔소리 듣고 네. 내가 이제 노래방 할게요라고 하면서 돈은 빼와서 하지만 딱히 돈 벌 생각은 없고 그 안에서 뭐 게임만 하고 있는 손님 이렇게 대충 해는 식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삶의 의욕이 없는 계속 적자는 내고 있는. 네, 적자는 내 근데 그걸 이제 부모들이 이제 나중에 뭐 보전해주고 딱히 이렇게 뭐 어떤 목표나 이런 거 없이 기생하는 네. 이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 말하는 동기가 게임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이게 신고당하면 내가 여기가 영업정지당하고 그럼 이 공간이 없어지고 나 마음대로 게임을 못할까봐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제 영업정지를 받아서 벌금을 낼까봐 두려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상관없는데 네. 그래서 결국 내가 안정적으로 게임할 공간이 없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 사람의 삶의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이 없이 네. 그냥 표면적인 얕은 삶만 사는 사람. 노래방이라는 그렇죠. 자기의 폐쇄된 공간과 이 변 씨의 어떤 그 심리적인 연결이 좀 비슷하게 좀 느껴지는 게 그렇죠. 있어서요. 자기의 공간이죠. 노래방을 열었는데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돈을 막 벌기 위해서 뭐
도우미 아가씨들 막 해고 영업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최소한만. 그러니까 노래방 하나에 모니터 3개만 하고 그것만 하고 나머지 그 모니터는 자기가 게임용으로 한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무슨 뭐 CCTV 뭐 이런 게 아니라 게임용. 그러니까 혼자 계속 게임만 한 거잖아요. 네. 적자. 방 하나를 아예 그 게임 방으로 만들었어요.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근데 그때 되면 또 부모님이 도와주겠죠. 이게 기생형 인간이죠, 완전히. 노래방 도우미 때문에 뭐 이런 신랑이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안 씨의 지인들은 이제 뭐 첫 방문이 아니라 늘 가는 곳만 다녔기 때문에 노래방이든 뭐 자주 가는 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변 씨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어떤 원한 관계 때문에 다른 다툼 때문에 한 것인지 본인 안 말대로. 씨는 네. 피해자 안 씨는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왜냐? 거기가 편했고, 네. 네, 그냥 노래방 도우미 불러갖고 익숙했고. 공간. 네. 근데 범인한테는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란 인간이 네. 오던 말던. 손님이 누군지 얼굴도 그렇죠. 구분 확인 안 예. 하고. 그 네. 사람 보통 우리가 단골 손님은 뭐 친해갖고 얘기도 하고 뭐 네. 깎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무런 그냥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진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은,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 안 씨 지인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변도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자가 네. 나의 삶의 영역, 나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빡 돌아갔고 그랬던 느낌이 드네요. 자,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씨는 노래방 인근 중국집에서 일하는 주방장이었고, 사건이 있던 노래방을 일전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 씨는 친구랑 같이 한 5-6번 정도 노래방 왔었고, 저는 지난해에 변 씨한테 가게 넘겼고요. 그 이후로 몇 번 전화가 오긴 왔어요. 노래방 시설에 문제가 많다고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잘 해결하긴 했는데 기분은 좀 별로였죠. 변 씨와 안 씨가 초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서로 간에 얽힌 문제가 있진 않을까 했지만 변 씨는 끝까지 안 씨와 초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문제로 다툰 후 공범이 없이 혼자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변 씨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검찰은 변 씨를 살인, 시신훼손,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의 심리적 상태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정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위원금으로 해당되고, 한국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인 변 씨가 만성적인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을 적극적인 치료로 해결하거나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않고 노래방을 심리적 도피처로 삼아 음주, 게임을 반복하는 자기 고립 상태를 스스로 형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범의 우려가 보이니 검찰은 변 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변 씨의 지인들의 반대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지냈는데요. 그는 학창 생활부터 폭력적인 성향은 보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우리 가게 아르바이트 할 때는 참 성실했어. 그리고 손님이나 저한테도 공손히 응대해가지고 근무 태도도 좋았고요. 재판부는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은 피의자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네, 당시의 이 신원 공개 때문에 피의자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1984년생 변경석입니다. 본인은 이제 단독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전혀 아무런 그런 동기 그런 것도 목적도 없었고 우발적이었다. 사실 이게 그 형량을 그 좌지우지할 수도 있잖아요. 공범 그렇죠. 여부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발성이. 이게 흔히 말하는 어떤 특정한 목표 없이 그냥 디프레스한 상태로 계속, 그리고 그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뭔가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이게 정신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냥 무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일 수도 있죠. 심리적인 어떤 유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상태에서 그게 반복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의 거를 건드리니까 팡 폭발한 그런 사람. 근데 평소에는
듣는 말 잘 듣고 뭐 알바할 때 뭐 딱히 화도 안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착하다고 평가받잖아요. 공손했다라는 평도 네. 있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쌓이고 있었다. 쌓이고 있었던 그거를 뭔가 사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를 사실은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고 네. 누적된 어떤 개인적인 뭔가가 있지만 그건 또 안 씨의 책임도 아니에요. 아니 그 안 씨라고 하는 주방장이었고 자기가 일 스트레스 풀려고 와서 뭐 불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싸울 수도 있죠. 뭐 흔한 싸움인 거니까. 네. 근데 그게 갑자기 있는 걸 찔렀다. 그건 결국은 이 피고인의 심리적인 내재적인 뭔가 때문에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상황 자체에 대한 순간적인 폭발을 해서 죽였는데 그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상을 한 폭발이 아니라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하는 네. 자기의 못남과 이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폭발이 앞에 있는 사람을 향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근본적인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이 사람을 제가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네. 범죄의 평가라든가 범죄 심리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게. 저도 변경석을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변경석을 처벌할 때 뭐로 처벌하느냐 이 말이에요. 변경석을 이렇게 만든 거로 처벌해야 되냐, 변경석의 자아를 처벌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사회 문제, 사회적 고립을 그렇죠. 되는 사회적 문제로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개인을 처벌하면 속 시원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그 환경이 계속 똑같은다면 이런 제2, 제3의 변경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기도 반드시 좀 필요한 영역이고요. 일단은 검찰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변 씨에게 20년형을 판결합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 전과도 없고 자백을 해서 좀 반성을 한다는 이유였고요. 판결문 내용 좀 잠시 읽어드리면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살아왔고 범행 일치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내재적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아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여야 할 만큼 교화나 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내재적 악성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재적 악성이 안 씨를 향한 것인가는 아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고 그럼 어디로 향하냐? 자기 자신에 대한 향한 거죠. 자기 자신에 향하는 것이 안 씨에 대한 걸로 갔으니까 맞죠. 처벌해야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 안 씨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변경석이 형사 민사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좀 제일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게. 계속 좀 끝날 때까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찜찜하죠, 이게. 네, 뭐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도 찜찜하지만 저는 PD 입장에서 혹시나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맞아요.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건에서 많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네네. 특히 이 사건의 신원 공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 이 변경석의 신원 공개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네. 이건 범행의 잔혹성 때문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아동 학대 범죄라 이런 것에 많죠. 그걸 더 해야죠. 근데 오히려 그건 안 하고 예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어요. 네. 당시 이제 모 커뮤니티에서 이제 민폐 손님 잘 죽였다라는 글들이 좀 올라오면서 뭐 전혀 그건 아니에요. 네, 논란이 됐었습니다. 변경석 지지한다. 네. 아, 근데 뭐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안 씨가 민폐 손님 아니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예.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사회에 모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제 갑질 일명 그 손님 갑질의 어떤 문화 속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감정이 좀 투사돼서 좀 그렇게 이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 거지. 네. 이거는 전혀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생명 앞에서 여러 요새도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잘 죽인 살인, 죽어야 마땅한 죽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데 잘 죽인 살인이라는 게 좀 있을지 그건 없죠. 네, 그런 잘 죽인 살이 없어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